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이제 앞에서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 잠깐 봤었죠. 자,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 이름이 뭐였지? 뭐라고 하지? 융해라고 하죠. 명칭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뭐뭐 녹는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융해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액체하고 기체의 사이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요걸 뭐라고 하지? 기화. 기화가 우리는 가열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 이거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말랐다, 물이 끓었다, 자, 물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요 승하가 가열할 때 열이 필요한 상태 변화라고 했어. 이 빨간 선의 특징은 뭐냐면 열 에너지가 작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것. 열 에너지가 작은 데서 많은 데로 가는 것. 열 에너지가 작은 거에서 많은 데로 가는 것.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외부로부터 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 이 열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얘가 더 활발한 입자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자, 액체가 고체로 되는 상태 변화는 굳었다, 얼었다, 응고죠. 응고이고요. 요거에서는 반대로 가는 액화. 자, 얘네는 명칭이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고체 기체 승화인지 액체 기체 자, 기체 고체 승화인지 반드시 요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의 특징은 뭐냐면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열 에너지는 운동성하고 같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열 에너지, 온도가 높고 낮다,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운동이 활발하고 둔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온도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열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는 고온, 운동성이 활발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 기체가 차가워지면 액체로, 그래서 차가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 다음에 차가워질 때 얼음이나 우리 고깃국에 기름이 굳는 현상, 설이나 성에가 끼는 거는 차가울 때 냉동실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잖아. 그치? 요 상태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정말 열을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열이 필요한지, 냉각할 때 왜 냉각을 해야 하는지 요거에 대한 상태 변화 그래프를 볼 거야. 자, 첫 번째, 어떠한 고체를 가열하는 실험입니다. 자, 어떠한 고체를 가열하기 시작하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가열해주니까 가스레인지, 우리 얘를 갖다 뜨겁게 해주는 이 열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이 고체의 물체로 열 에너지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치?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같이 있게 되면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해서 얘가 더 활발해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열해주는 이 열을 갖고 얘네가 운동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얌전하게 운동하고 있던 애들이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봐. 같은 공간에 같은 개수의 입자가 있어. 그럼 아까보다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하면 우리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 덥지 않겠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얘네도 똑같아. 그래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얘가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열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증가.
그러다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가 운동하다 보면 우리 여기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내에서 뛰지 마라. 복도에 왜 뛰지 말라 그래? 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부딪히고 다치고 그럴까 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막 뛰고 얘네가 사방으로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끼리 부딪히면서 밀쳐내기 시작해. 밀쳐내고 얘를 어디에 가다 놓지 않았다면 얘네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해. 그럼 가까운 상태에서 부딪혔을 때는 얘네가 부딪히면서 받는 열이 있는데 멀어져서 운동을 하면 부딪혀서 받는 열이 아까보다는 줄어들게 되거든? 아까보다는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활발하게 운동하고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부딪히면서 입자끼리 받는 열이 감소하니까 아까보다는 얘가 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얘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일부 고체가 운동이 활발해지다가 일부 고체의 입자가 더욱더 활발한 액체로 변신하면서 아까는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라는 게 있는데 마찰열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멀어지니까 활발하게 운동하긴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갖고 있는 열이 줄어든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모든 애들이 액체 상태의 배열을 가질 때까지. 자, 얘네가 모두 다 액체 정도로 활발해질 때까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모든 액체가 돼버리면 다시 온도가 증가하게 돼요. 완전히 액체가 되면 온도가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액체가 온도가 왜 증가해? 가열해주니까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가열하는데 왜 증가해? 열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으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를 받으니까 온도가 증가해. 자, 그러면 서연아, 얘는 왜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그렇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태 변화하는데 열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운동선수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이유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기 때문에. 얘가 받은 열을 다 운동하는 데 써버리니까 얘가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운동하는 데 써버리니까 소모해버리니까 얘가 온도가 유지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액체로 변신하면 이 액체가 처음에 열을 받아서 더 활발한 액체로 변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까와 같은 일 또 한 번 일어나. 얘를 갖다 밀치면서 얘네가 일부 기체로, 액체는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일부 더욱더 활발한 기체로 얘가 상태 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얘가 가해준 열을 어디다 쓰냐? 얘가 멀어지면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데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다가 다시 순수한 기체가 되면 온도가 쭉 올라가요. 자, 그래서 얘네 상태를 정리하면 처음 고체를 가열하면 처음은 고체, 그리고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는 고체와 액체가 같이 존재할 때야. 그리고 다시 액체, 그리고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라 같이 존재할 때야. 그리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모두 다 똑같은 운동 상태로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기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자, 이게 가열곡선이야. 가열곡선의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 만약에 얘네가 가열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열을 해준다는 얘기는 물질이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만약에 가열을 해주지 않고 그냥 상태 변화를 한다? 고체가 그냥 액체로 상태 변화한다? 외부로부터 열을 갖다가 얘가 흡수해버려. 주위에 있는 열을 갖다가 흡수해버려. 그래서 둔한 상태의 고체에서 좀 더 활발한 상태의 액체로 변신합니다. 자, 그래서 주위의 열을 마구마구 흡수해서 운동이 활발한 액체로 시장 변해. 그러면 얘는 상태 변화했지만 주변에는 열을 얘한테 뺏겼으니까 이 주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차가워져, 따뜻해져? 차가워져.
왜? 얘를 얘한테 뺏겼잖아, 열을. 차가워져. 즉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뭐라고 했지 아까? 얼음이 녹는 거? 융고? 야, 그거 뭐예요? 융해죠, 융해? 자, 그러면 진짜 융해하면서 주위 온도가 낮아지는지 얘기해 볼게. 자, 버거킹에서 콜라 딱 시키면 여기에 자, 콜라에 얼음을 동동동 띄워줘요. 자, 왜? 콜라 조금 주려고? 콜라 조금 먹고 너네 얼음이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주는 거야? 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응? 자, 배달을 하거나 먹는 동안 얘가 시원해지라고. 그러면 이 얼음은 딱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융해합니다. 융해한다는 얘기는 고체 얼음이 액체로 변신한다는 얘기야. 근데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큰 상태로 갈 건데 어디에서 열을 공급받을 거야? 이 콜라에 있는 열을 뺏는다는 거지. 콜라에 있는 열을 뺏는다 이거지. 얼음이 콜라보다는 저온 아니니? 얼음이 저온이고 콜라는 상온에 있는 우리 왜 냉동실에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 왜 콜라 칙 하는 그 기계는 냉동실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 얼음을 넣었을 때 더 차가워져요. 그냥 얼음 안 넣으면 그렇게 차갑지 않아. 시원한 맛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래서 콜라에 있는 열을 뺏어서 콜라가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거지. 얼음이 융해하면서 시원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나타나는 상태 변화도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도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자, 액체는 열 에너지가 작은 상태고 기체는 열 에너지가 됐다라는 상태인데 열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갈 거면 얘가 가열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위로부터 열을 마구마구 흡수해버려. 주위로부터 열을 마구마구 흡수한다? 그러면 주위는 열을 뺏겼기 때문에 이 주위는 온도가 내려가서 시원하다,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지. 자, 예방접종 할 때 어디에다 맞았어? 그치? 여기다 맞았지? 그치? 요거 맞을 때 그냥 바늘로 푹 찌르니? 자, 알코올 솜으로 이렇게 씩 하면 우리가 바늘이 들어오기 전에 알코올 솜 딱 닦아주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이 알코올은 액체거든? 액체인데 액체고 닦아주면 물방울이 막 남아있지 않고 금방 날아가. 액체가 금방 기체로 날아가.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열을 흡수하고 기체로 날아가. 그러니까 나는 시원해지는 거지.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사람이 땀을 흘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더울 때 땀을 삐질삐질 흘린단 말이야. 그러면 액체 상태의 이 물방울, 땀방울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기체로 얘네가 증발해버린단 말이야. 땀이 말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는 열 에너지가 더 큰 기체로, 활발한 기체로 변신할 때 내 몸에 있는 열을 뺏어서 기체로 기화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땀에 흘리는 목적은 뭐냐면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체온이 낮아지는 효과, 시원해지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풀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추워. 막 입술이 파래져갖고 애들 같으면 덜덜덜덜 떤단 말이야. 날씨가 그렇게 막 춥지도 않은데 풀장 들어갔다 나오면 애들이 막 덜덜덜 떨어. 그래서 엄마들이 수영장 가운 이런 거 막 해주고 타올로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 그거 잘못하면 금방 감기 걸려요. 뜨거운 데 갔다 차가운 데 갔다 하면서 막 감기 든단 말이야. 자, 그 역시 얘가 기화하면서 내 몸에 전체 물이 묻은 거잖아.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체온이 뚝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실험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되냐?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상태 변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뒤로 넘기셔서 어딜 보냐면 119페이지 볼게요. 119페이지. 119페이지는 반대로 냉각하는 그래프야. 자, 냉각 그래프인데요. 자, 역시 요번에는 시작을 단계를 2번을 만들 거니까 기체를 냉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자.
차갑게 차갑게 냉각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해보자. 자, 그러면 기체가 주변이 시원해? 차가워? 냉동실처럼 차가워?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겠지. 자, 낮아지는데 왜 낮아지는지, 물체가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했어? 주변이 냉각해준대. 냉동실에 넣어준대. 그러면 이 기체의 물질은 냉동실보다 고온인 거야. 그리고 냉동실은 당연히 저온인 거지. 차가워야 냉동실 아니겠어?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잃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를 잃어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활발한 운동 상태가 됐는데, 기체였는데 온도가 차가워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운동이 둔해져. 둔해지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얘네가 추우면 운동이 둔해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얘네가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돼요. 아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너무 활발하게 운동해서 얘네가 잡아당기는 힘이 약했단 말이지. 둔하게 운동하면 상대적으로 끄는 힘이 아까보다는 강하게 변해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끌어당기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좁혀져서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일부 기체와 송글송글 물방울이 맺혀서 눈에 보이는 상태, 액체가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온도가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자동차가 급격하게 브레이크 밟고 끼익 했을 때 바닥에 이거 뭐라고 하지? 무슨 마크라고 하지? 스피드 마크? 들어봤어? 자전거 안 해봤겠구나. 미끄럼틀 우리 막 반바지 입고 한번 타봤어? 반바지 입고 미끄럼틀 탔어. 근데 그 플라스틱이나 쇠붙이에 막 맨살이 닿았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때? 느낌이? 뜨거워. 응. 그리고 손을 계속 이렇게 부딪히거나, 자, 채범아, 손 막 이렇게 하면 손에서 열 나, 안 나? 나. 그치? 왜 나? 마찰에서 얘가 거리가 좁혀졌잖아. 자, 기체에서 액체로 순식간에 액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야. 자, 부딪히면서 마찰 형태로 브레이크를 점점점 밟는 순간에 얘네끼리 스스로 열이 발생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활발하긴 하지만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열이 없는데, 가까워지니까 얘네가 부딪히면서 열이라는 걸 방출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마구마구 주변으로 열이 방출돼서.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가까워지면서 열 톡 뺏고, 얘가 또 가까워지면서 열 톡 뺏고 하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모든 기체 입자가 액체 상태로 배열을 싹 바꾸고 나면 이제 순수한 액체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얘네들이 또 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게끔, 열 에너지를 방출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온도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이 액체가 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부 액체가 또 운동이 둔해지면서 서로 상대적으로 인력이 강하게 잡아당겨서 뭉쳐서 덩어리로 변신하는 순간이 생겨. 이거 일부 액체의 상태 존재하고 뭉쳐서 덩어리로 보이는 고체 상태 보이고, 이것도 역시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자, 역시 계속 냉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왜 유지되느냐. 열을 얘가 가깝게 가까워지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열을 톡 뺏고 열 방출하니까 얘네가 주위에 열이 넘어가니까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모든 고체가 되면 이제 순수한 고체가 또 주변으로 열을
자, 이동시키게 돼요. 열 에너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가열곡선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과 냉각곡선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성질이 달랐어. 얘는 열 에너지를 딴 데 쓴다고 했잖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걸 막는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뭐라고 하지? 자, 용우야,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액화라고 하지? 우리 사우나, 목욕탕 가면 사우나, 습식 사우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일본 같은 데 가면 왜 온천 사우나 있잖아. 그치? 이거 뭐냐면 처음부터 물방울을 막 뿌린 게 아니라 물을 갖다가 증기로 만들어서 쫙 쏴줘. 그럼 얘네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에 물방울, 기체방울이 너무 많으면 얘네끼리 서로 부딪혀서 물방울로 변신하거든? 자, 그러면 활발하게 운동하던 얘들이 서로 부딪혀서 물방울로 변신하면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 사우나 안쪽으로 가겠지. 마구마구 열 에너지가 활발한 상태에서 열 에너지 둔한 상태로 가니까 마구마구 열을 톡톡 뱉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위가 후덥지근하게, 사우나 후덥지근하게, 따뜻하게, 덥게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소나기는요, 더울 때 내리는 비잖아. 기체가 너무 공기 중에 많아. 그래서 얘네가 순식간에 액체로 부딪혀서 만들어져서 열 방출해서 후덥지근한 소나기 내리기 직전의 날씨. 지금 며칠 전에 내리는 비는 후덥지근하지 않죠? 이거는 찬 공기가 만든 비고요. 우리 여름에 소나기 내리기 전에 그 공기는 우리 액화 현상에 의한 날씨 변화예요. 그래서 주위가 온도가 높아지는 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상태의 변화는 액체의 활발한 운동이 그 다음에 둔한 상태로 가야 되니까 얘가 운동이 둔해지려면 주위로 열을 톡 뱉어줘야지. 그러니까 주위는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얼음이 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를 응고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응고열이라고 하고 액화할 때 발생하는 열을 액화열이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응고열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 우리 얼음집 이걸로 알아볼라. 자, 진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떻게 살게? 다 자기네끼리 지혜가 있나 봐.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얼음으로 집을 지어서 이 북극의 차가운 찬바람을 막아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을 여기저기 떠놓는데. 자, 그럼 물을 떠놓는다. 그러면 북극에서 이 물이 그냥 있을까? 눈이 막 잔뜩 쌓이고 얼음집까지 멀쩡하게 있는 날씨야. 이 물이 그냥 물로 존재할까? 아니지. 얼음으로 응고하겠지. 그러면서 운동이 활발한 상태에서 운동이 둔한 상태로 가면서 얘가 열을 방출하게 된대. 그래서 여기 실내 온도가 3, 4도씩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대. 자, 일단 바람도 막아주니까 바깥보단 따뜻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좀 더 따뜻하고 우리 집처럼 아이고 따끈따끈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정도의 온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응고열을 이용한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오렌지 농장의 맹해 방지로 응고열을 사용하는데요. 자, 오렌지가 과일이잖아. 근데 얘를 갖다가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게 된 상태에서 그냥 얘를 노출시키면 나무에 매달린 상태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어서 썩어 뭉들어져요. 얼면 얘가 세포가 손상되는 거거든? 우리 왜 손도 동상 걸리면 손이 썩어 들어간다잖아. 동상 걸리면 여기 있는 세포가 손상이 돼요. 얼음이 얼면서 세포를 파괴해버리거든?
얼음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야. 세포를 파괴해서 녹고 나면 물르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 그러면 오렌지를 팔 수가 없잖아. 냉해를 입잖아. 차가워서 피해를 입는 거 냉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물을 여기저기 떠다 놓기도 하고요. 분무기로 물을 칙칙칙 뿌려주기도 해.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일단 얘가 살얼음이 싹 얘를 감싸. 그러면 이글루처럼 찬바람을 1차로 막아주고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얘가 온도가 싹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안쪽에는 상하지 않게끔, 얼지 않게끔 해주는 거야. 자, 응고열 이용이 우리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요 내용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120페이지 에어컨의 원리 볼게요. 자, 우리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방출 또는 흡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에어컨에 사용하고 보일러에 사용하고. 자, 집이에요. 집에 에어컨이 스탠드가 딱 있어요. 자, 요즘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있고, 말도 하고 막 그렇더라. 그치? 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에 있는 거, 찬바람 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내기라고 해. 그리고 우리 왜 창문에 베란다나 이런 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애 있거든? 자, 여기 팬 같은 거 윙윙윙 돌아가면서 열이 뜨끈한 바람이, 뜨거워는 아니고 후끈한 바람이 부는 거.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실외기라고 해. 자, 어떤 원리로 사용하게 되냐면 실외기에 있는 물질은 자, 에어컨의 충전재 중에 가스가 있어. 프레온 가스를 예전에 썼지만 요즘은 다른 종류를 대체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거나 충전재로 가스, 기체 상태를 사용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기체를 뭘로 만드냐면 액체로 변신시켜서 실외기에서 기체를 액체로 변신시켜요.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변신했으면 상태 변화 뭐야? 용우야, 기체가 액체로 변신했어. 상태 변화 뭐야? 액화지. 그러면 액화는 어때? 열이 발생해? 안 발생해? 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니까 갖고 있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겠지. 그래서 실외기는 더운 바람이 부는 거야. 액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액체 상태를 어디로 보내주냐면 실내기로 보내줘. 액체 상태의 물질을 실내기로 보내줘.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순식간에 증발시켜주거든. 빠른 속도로 증발시켜줘. 자, 그러면 증발하면 어떻다고 했어? 액체가 기체로 변신하면 어떻다고 했어? 더 활발한 운동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열을 마구마구 흡수한다고 했지? 마구마구 흡수하니까 여기가 온도가 계속 쭉쭉쭉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기체로 된 애는 다시 실외기 가서 또 액화를 거쳐요. 그래서 액화기화, 열 방출, 열 흡수, 열 흡수, 시원, 열 방출, 후덥지근. 해서 요거를 반복해서 우리가 에어컨을 쓴다. 자, 그래서 에어컨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자, 기화열 흡수로 실내 온도를 낮춰준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보일러거든요. 보일러도 얘기해 줄게요. 자, 집이 요렇게 있고요. 시골집 같으면 보일러실이 따로 바깥에 이렇게 있거든요. 보일러실이 집 밖에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에 보일러실이 따로 있을 거야. 자, 여기서 가스가, 우리 왜 도시가스 쓰기 때문에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창문 있는 베란다나 아니면 다용도실에 따로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지. 자, 어쨌거나 보일러실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보일을 해요. 뭐야? 보일이라는 건 무슨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거야? 보일. 끓는다. 상태 변화는? 기화야. 기화면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슨 상태로 들어갈까? 기화되었으니까
기체가 집 안으로 들어가겠지. 자, 요거 보일러 아래쪽 방바닥 쪽이야. 그러면 이 기체를 여기에서 방열기라는 기구가 있어. 이름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기구겠지. 방열기에서 기체를 꾹꾹꾹 눌러 담아. 운동 상태가 활발한 기체를 꾹꾹꾹 눌러버리면 기체에서 열이 발생할까, 열을 흡수할까? 활발하게 운동하는 애들 꾹꾹꾹 눌러 담으면 열이 발생할까, 열을 흡수할까? 발생? 그치? 주변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기체를 압력으로 꾹 눌러 담으면 기체가 액체로 짠 변해요. 그래서 여기 방열기에서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는 액화예요. 액화가 일어나면서 액화열 방출. 근데 얘는 뜨거운 증기를 액화까지 시켰으니까 이때 발생하는 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나기 내리기 전에 후덥지근하고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그래서 방열기에서 뜨끈뜨끈하게 난방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액체 상태로 보일러 가서 다시 보일해서 끓여서 액체로 기체로 해서 보일러의 원리는 액화열 방출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